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민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죠. 다들 뭐 전기차를 왜 사냐, 시기상조다 뭐다 하지만 테슬라 판매량 보면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보다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들도 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떤 종류인지, 뭐 NCM, NMA, LFP, 뭐 소듐, 전고체, 뭐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배터리의 특징들이 꽤 많이 달라서 야, 이게 도대체 내가 타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뭐가 들어갔는지, 이게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는 내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배터리는 어떤 거가 있는지 각각의 배터리별로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말 다양한 버전의 배터리가 등장했으며, 또한 작동하는 방식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건너뛰고 현재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배터리들을 초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터리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자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가지 정도예요. 이게 양극하고 전해질, 이 2가지 정도가 배터리의 종류를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NCM이니 LFP니 하는 것들은 이 양극의 소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양극의 소재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은 쉽게 말하면 카드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초에 우리가 카드 한도가 초기화되면은 배달시키고 싶은 게 있어,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냥 막 지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도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야, 이거 다음 달 카드 값이 약간 무시무시한데? 이러면서 조금 아끼고 살다가 다시 한도가 초기화되면은 다시 또 카드를 막 쓸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카드는 양극재고 카드로 쓰는 돈은 전해질, 곧 리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배터리는 리튬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전자제품을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분리막이나 음극 이런 것들을 설명하자면, 분리막은 이제 양극과 음극이 바로 연결되지 않게 막아주는 벽 같은 거고, 이 분리막이 없어지면은 바로 쇼트가 일어납니다. 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극에서 음극으로 바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전자제품 수리하다가 보면 막 쇼트 났다 하면은 이 쇼트가 난 부분에서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쇼트가 난다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이 배터리가 막 분리되면서 배터리에서 크게 막 불이 확 뿜어져 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형태의 배터리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 NCM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터리는 양극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가지를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화학 전문 채널들을 가서 보시는 게 정말 빠르고, 저는 NCM 배터리의 특징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NCM 배터리의 기본적인 특징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전압이 높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드의 한도가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볼 거는 전압이 높다는 부분인데, 이 전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NCM 배터리가 평균적으로 가지는 전압이 약 3.7V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방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굴릴 때 가장 큰 출력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kW급 모터다 라고 하면은 실제 출력이 거의 한 540마력, 55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인데, 이 정도 되는 출력을 배터리에서 쭉 뽑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를 뽑아서 써야 될 때 우리가 과학 시간에서 배웠듯이 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배우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아까 말했듯이 와트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낮아도 되고, 전류가 낮으면 발열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과하게 출력을 내거나 급속 충전을 하는 상황에서 전압이 높은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kWh 정도 되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NCM 배터리는 흔하게 보통의 경우에
1kg당 대략 한 250Wh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kg당 250W니까 80kWh를 만드는데 필요한 배터리는 대략 무게가 320kg 정도면 해결이 돼요. 반면에 이것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조금 더 낮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kg당 한 150Wh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kWh 배터리를 똑같이 만드는데 들어가는 무게가 533kg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의 80kWh 배터리를 만드는데 NCM은 320, LFP는 533, 무게가 200kg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에게 있어서 이 200kg이라는 무게는 굉장히 크잖아요. 단순히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아진다, 전비가 안 좋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차량 내부에서 차지하는 공간, 거기에다가 브레이킹 성능, 가속 성능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이 배터리의 무게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1대1 비교는 아니지만 테슬라 모델 Y RWD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롱레인지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RWD는 대략 60kWh 정도 언저리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모터를 하나만 사용하는데 공차 중량이 1920kg이고 롱레인지는 80kWh가 넘어가는 배터리에다가 듀얼 모터를 사용하는데도 1990kg입니다.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NCM 배터리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NCM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양극재에다가 니켈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충망전과 높은 전압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니켈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니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코발트랑 망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배터리 하면은 이런 숫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622, 811, 뭐 9반반 이런 수치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이 양극재에서 각각의 원소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나타내주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9반반 이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근데 니켈 자체가 이런 빠른 충방전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 빠른 충방전 상태를 반복하면서 고온에 취약하다 보니까 열화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 빠르게 열화되는 것들을 늦추기 위해서 전기차 자체의 BMS,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정말 제어를 잘 해줘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NCM 배터리는 비쌉니다. 좀 많이 비싸요. 보통 1kWh 정도 되는 배터리 팩 정도를 제작하는 단가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6만 원 정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코발트 같은 아주 비싼 휘토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NCM 배터리는 아무래도 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갑자기 쇼트가 나는, 뭐 사고가 나서 배터리 셀 내부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양극과 음극이 바로 분리막이 없이 통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열폭주 현상 자체는 배터리라면은 응당 가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NCM 배터리는 이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 다른 배터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의 한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뭔가 쇼트가 하나 일어나서 배터리가 하나 탔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배터리까지 쉽게 폭파되는 단점들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좀 정리해보자면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급속 충전과 높은 출력을 낼 수가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편이어서 차를 훨씬 더 경량화해서 제작할 수 있지만 높은 성능을 가진 만큼 비싼 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FP 배터리입니다. LFP는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죠. 테슬라에서는 주로 스탠다드 차량에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레이 EV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국내에서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LFP 배터리는 사실 단점보다 장점이 좀 더 많은 배터리이긴 합니다. 일단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름에 써있듯이 양극재의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 배터리예요. 특징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가장 큰 특징, 저렴합니다. LFP는 1kWh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90, 그러니까 12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돈이에요. NCM 배터리랑 1kWh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1kWh에 4만 원이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80kWh 정도 되는 큰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320만 원 정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320만 원이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리고 LFP 배터리는 저렴한 것 외에도 충분히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고온에서 NCM 배터리보다 잘 버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열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유리한 편이고요.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비아디 블레이드 배터리를 송곳으로 뚫는 실험을 한 건데 NCM 배터리는 배터리의 송곳을 딱 뚫자마자 바로 화재가 빡 나는 반면에 LFP 배터리는 불이 안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LFP 배터리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불이 안 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높다
없다든지 이런 특정한 상태에 있으면 송곳으로 배터리를 뚫게 되면 NCM 배터리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이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LFP 배터리는 충방전 사이클이 굉장히 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수명이 더 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NCM 배터리 대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KGM 전기차들을 보면은 보증을 무려 10년 100만 킬로미터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LFP 배터리가 정말 장점이 많은 배터리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도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가 무거워요. 깊게 파고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NCM 배터리에서 말했듯이 전압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80kWh 기준으로 한 200kg 이상 더 무거워지죠. 그리고 저온에서 작동했을 때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게 현대 기술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요. 왜냐면 옛날 전기차들을 보면은 뭐 제작 단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히트펌프가 빠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의 히트펌프가 빠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 히트펌프를 통해서 여기저기 있는 이 열을 끌어다가 모아서 배터리를 적절한 최적화되는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효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 이 전압, 최대 전압이 조금 낮기 때문에 고출력, 고방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높은 충방전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가능은 해요. BYD CL 퍼포먼스 같은 차량들을 보면 LFP 배터리 82.5kWh 실어놓고도 한 500마력급 성능을 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출력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지어 요즘에는 BMS가 잘 발달해 있어서 순간적으로 출력을 뽑아내주거나 순간적으로 충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방전, 고충전 상태가 지속되는 게 이 배터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애초에 배터리의 한계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고성능을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되는 전기차에게는 아무래도 NCM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한 편이죠.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양극에다가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한 편입니다. 뭐 무슨 양극재에다가 망간 도핑을 한다든지 뭐 해서 LFP 배터리지만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3.2, 3.3V를 넘어서서 훨씬 더 높은 전압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 방면으로 고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아디에서 제작하고 있는 뭐 양왕 U9 같은 스포츠카들을 보면은 80kWh 배터리 넣어놓고 모터 4개 굴려서 1000마력을 넘게 뽑아내죠. 물론 이 차량도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LFP 배터리는 저온에서 작동이 약간 애매한다던가 아니면은 고전압을 사용하기엔 약간 애매하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기술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LFP 배터리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LFP 배터리는 제작 단가가 저렴해서 차량 자체를 좀 경쟁력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고급형 차량이 아닌 뭐 고성능 차량, 그러니까 충전도 좀 빠르게 하고 출력도 좀 높이고 하기에는 아직은 살짝 부족한 점이 있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배터리고 요 뒤로는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배터리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소듐 배터리랑 옛날부터 이야기를 들어왔던 전고체 배터리예요. 일단 소듐 배터리. 이 소듐 배터리라는 거는 당장 올해 말부터 해서 CATL에서 양산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는 배터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비싼 리튬보다 매장량이 한 1200배나 더 많은 소듐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작 단가가 확 내려가고요. 심지어 LFP보다 도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온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다른 배터리 대비해서 훨씬 더 덜한 편이에요. 특히나 극저온, 뭐 영하 30도, 영하 40도 이런 상태에서도 작동을 잘하다 보니까 추운 나라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렴하고 저온이나 고온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조금 용이한 편이기는 한데 단점도 조금 명확한 편입니다.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전압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전압이 낮기 때문에 확실히 고성능, 고출력, 고방전 이런 상태에서 쓰기도 조금 어렵고 이 전압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또 떨어집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배터리를 싣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게 많은 양의 배터리를 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소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성능 차량, 비싼 차량 이런 데에다 넣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경영, 소형, 준중형 요 정도까지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더 저렴한 이 소듐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원래 있던 배터리 구성에서 분리막이 사라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밀도도 확 올라갑니다. NCM 배터리가 보통 한 킬로그램당 250W 정도를 낸다고 보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것보다 약 2배 정도 되는 킬로그램당 한 450W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80kW 정도 되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고작 177k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왕창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NCM 배터리가 80kWh 배터리를 만드는데 320kg 정도가 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똑같이 320kg을 싣게 되면 무려 144kWh 정도의 용량으로 탑재가 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전기차가 1kWh에 6km 정도를 간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144kWh의 배터리를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864km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화되게 되면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게 되는 전기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서 게임 체인저다 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안전성도 확 올라갑니다. 전해질을 액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열폭주 현상에서도 훨씬 더 안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서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인데 그만큼 개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현대차에서는 앞으로는 비싼 NCM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랑 협약을 맺어서 LFP 배터리를 훨씬 더 양산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부품이 배터리인 만큼 어떤 배터리가 됐건 간에 저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간당간당하거나 무난무난한 수준이어도 상관없지만 가격 자체가 조금 내려온 전기차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작되는 배터리는 좀 저렴한 그리고 수명도 좀 긴 이런 배터리가 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저렴하게 LFP 배터리가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고출력 고방전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NCM 배터리를 더 선호하실 텐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배터리가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